열, 등차수열만 할 거거든? 그것만 잘 따라와 보자. 자, 일단 처음에 정리할 거는 수열이야. 자, 수열은 뭐냐면 말 그대로 숫자가 규칙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야? 요거 찾으면 돼. 규칙.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보통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수열의 표현으로는 보통 AN이라는 말을 써.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걸 일반항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정확히 말하면 n번째 항을 나타내는 식이야. n번째 항. 그럼 예를 들어 볼게. 1, 10, 10의 제곱, 10의 3제곱. 아, 이것도 헷갈려. 10제곱, 3제곱, 제일 쉬운 걸 4제곱 이렇게 갔어. 자, 이 다음 숫자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이 다음 숫자 뭐야? 10의 5제곱. 그럼 이 규칙대로 20번째 갔어. 어떻게 생겼어? 10의 20제곱. 그럼 이 규칙대로 n번째까지 갔어. 어떻게 생겼어? 10의 n제곱. 이렇게. 그래서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점점점점 해가지고 10번째 갔다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래서 여기에 n번째까지 갔으면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 요거 n번째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쓰는 걸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표현하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면 돼요. 아, 이 수열은 10의 n제곱으로 생겼어. 이렇게 이해되지? 그럼 여기가 1이면 무슨 소리겠니? 첫 번째 항 A1. 그리고 그때 숫자는 10의 1제곱. A3 들어가면 아, 그거 세 번째 항이구나. 세 번째 항은 10의 3제곱. 9 들어가면 아, 아홉 번째 항이구나. 10의 9제곱. 그렇게 생겼다. 이렇게. 그래서 이 규칙을 찾는 게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이야. 그럼 맨 앞에 있는 놈은 그래도 시작이니까 이 녀석을 A1 또는 첫째 항 또는 한문으로 초항이라고도 해. 제일 처음 우리 초말 가져다 쓰잖아, 그지? 야구 본다고 하잖아. 그 말 것처럼 초말 해서 초항이라고 부르기도 해. 근데 이제 한문이니까 보통 우리는 첫째 항이라고 불러.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건 A1. 그걸 첫째 항이라고 부르고 n번째 항을 AN 일반항이라고 부르겠다. 어렵지 않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항이 뭐고 규칙이 어떻게 생겨가지고 일반항이 뭐냐 이거 찾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그죠? 그럼 연습 한번 해볼게요. 하나 더. 얘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잖아. 이게 7번째 가면 9가 몇 개 있어? 7개 있어. 12번째 가면 9가 12개 있어. 근데 우린 이거를 9가 12개 있어요 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쓴다고? 식으로 쓸 거야. 그럼 이걸 식으로 어떻게 써? 여기서 여기 갈 때 10을 곱했네. 근데 여기서 여기 갈 때는 10을 곱한 게 아니지. 곱하기 관계가 아니지. 여기서 갈 때도 그치? 이렇게 바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면 우리가 아, 이거 일반항이 뭐겠구나 찾아내야 돼. 알았지? 찾아내야 돼. 이거 혹시 일반항 어떻게 생겼는지 쓸 수 있겠니? 괜히 위에 있는 거 쓴 거 아니겠지? 얘는 10에서 1 뺀 거. 얘는 얘 100에서 1 뺀 거. 얘는 1000에서 1 뺀 거. 만에서 1 뺀 거 이거잖아. 그럼 일반항 어떻게 생겼어?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쓰면 돼? 아, 10의 n제곱에서 1 뺀 거.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되겠지? 아예 처음 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완전 천천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갔어. 9번째 어떻게 생겼어? 9번째 어떻게 생겼을 거야? 첫 번째, 두
두 번째, 세 번째니까 여기 아홉 번째 가면 A9라고 쓰면 되지? 어떻게 생긴 거예요? 10분의 9로 생겼겠지? 맞지? 자, 그럼 이렇게 갔어. 이거 일반항 어떻게 생겼어? N번째 항. 어떻게 생겼을까? 규칙을 찾아. 첫 번째 항은 1, 두 번째 항은 2, 세 번째 항은 3, 네 번째 항은 4, 아홉 번째 항은 9니까 분자는 N이고 분모는 걔보다 1 크구나. 이렇게. 그치? 그래서 수열에서 처음 찾는 게 뭐 나온다? 표현이 어떻게 되고 그것들을 규칙으로 쓰면 그걸 일반항이라고 부른다. 됐죠? 그치?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랑 퍼즐하고 규칙 찾는 IQ 테스트랑 막 이런 거 하면 저런 거 막 해봤을 거야. 아니? 여기까지 문제 없지? 그냥 규칙 찾는 거니까. 자, 그럼 오늘 배울 거는 등차 수열이래.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봅시다. 내용은 아주 쉬워요. 근데 공식을 가져다가 쓰는 거라서 공식도 외워야 되고 하는 게 있어. 근데 내용은 쉬우니까 잘 들어요. 그치? 가볼게요. 일단 수열이야. 그럼 뭐지? 규칙이 있는 거지. 규칙이 있어. 어떤 규칙이 있냐면 빼기에 대한 규칙이 있는 거야. 근데 그 빼기에 대한 규칙이 어떠냐면 요래 같을 등이야. 등호 할 때 등이 같을 거잖아. 같을 등.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차이가 같은 숫자들을 규칙적으로 나열했음 이 말이야. 이해되지? 이름한테 그냥 그대로 써있어. 예를 들어볼게. 1, 3, 5, 7. 이 다음 거 내가 태호한테 태호야 이 다음 숫자 뭐야 했는데 갑자기 16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려고 그랬지. 아닌 거 알잖아. 그치? 이 다음 얼마야? 9. 이렇게 간다고 누가 봐도 알아요. 그치? 근데 이거 보니까 얘네들이랑 좀 다르지. 얘는 얼마 커졌어? 90 커지고 900 커지고 9000 커지고. 그치? 얘는 일정한 숫자로 커지는 게 아니잖아. 얘 얼마 커졌니? 90 커졌고 900, 9000 일정한 숫자로 커진 게 아니야. 모양은 규칙적이긴 하지만 숫자가 똑같진 않잖아. 그치? 이거 차이가 똑같아? 말도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우연히 숫자를 하다 보니 이렇게 차이가 똑같은 숫자들이 있더래. 이런 놈을 뭐라고 부르겠다? 수열인데 차이가 똑같은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겠다고. 되겠지? 자, 그럼 이제 규칙을 말로 써볼게요. 얘는 규칙이 어떻게 생겼지? 제일 처음이니까 그냥 무식하게 쓸게. 이거 규칙이 어떻게 되지? 얼마씩 커지니? 한 칸 갈 때마다 플러스 2씩 되고 있어. 맞지? 근데 우리는 이걸 식으로 쓰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기호가 필요해. 이렇게 식으로 쓰려면 말로 설명할 수 없잖아. 기호로 써야 된다고. 그래서 저렇게 일정하게 커져가는 숫자,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요렇게 부르기로 했어. 공통된 차이점이야. 공통된 차이. 이름 쉽지? 그치? 음력하는 데 아니야. 공통된 차이. 그거를 영어 알파벳으로 D라고 쓰기로 했어. 그냥 요만큼 차이 난다고. 이해되지? 이거 어렵지 않지? 그치?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거 뭐 해야 되냐면 요 수열은 여기 갈 때 2 커지고 여기 갈 때 2 커지고 여기 갈 때 2 커지니까 이거 무슨 수열이라고 부르냐 라고 하면 이거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야 라고 부르기로 했다. 여기까지 따라왔어? 어려운 말 아니지? 지금까지 막 이해 안 되는 말 없지? 등차 수열 차이가 일정한데 그럼 그 일정한 차이 나는 걸 뭐라고 부르겠다고? 공차라고 부르겠다고. 공차 영어를 뭐로 쓴다고 줄여서? D라고 쓰기로 했다고. 이게 약속이야. 알았지?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이거 무슨 수열이야? 라고 부르면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요 라고 말하면 돼.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얘도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아니야?
맞잖아. 이것도 2씩 차이 나는 수열이잖아. 그럼 이거랑 똑같니? 다르잖아. 차이가 2씩 차이 나는 건 똑같은데 같은 수열은 아니거든. 그렇잖아. 같은 건 아니잖아. 이거랑 차이만 똑같이 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이거 말고도 하나 더 필요해. 기준이 하나 필요하다고. 이거 말고 얘랑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했더니 이거 첫 번째 항을 써주면 되겠네. 얘는 1에서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쭉 가는 등차수열이야. 맞지? 그럼 얘는 뭐라고 얘기하면 돼? 두 번째 항 2부터 시작해요. 두 번째 항이 아니지. 첫 번째 항이 2인 2부터 시작하는 공차 2짜리 등차수열. 이러면 구별되지. 이해돼? 태우 따라왔어? 준우 따라왔어? 그지? 다시 공차가 1인데 첫째 항이 1인데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야. 그럼 이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1부터 시작해가지고 20까지는 1, 4, 5, 7 이렇게. 알았지? 첫째 항이 13이야. 공차가 3이야. 어떤 수열이야? 어떻게 생기냐? 첫째 항이 13이야. 공차가 3이래. 그럼 어떻게 생기냐? 이렇게 생기느라고. 이해되지? 어렵지 않지? 그래서 우리는 저걸 하려면 어떤 식으로 터지는지 규칙도 써야 되고 기준도 하나 잡아줘야겠네. 그 기준을 누구로 하기로 했냐? 갑자기 중간에 이거 7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에 3개 있고 뒤에 이렇게 있는데 2씩 커져. 이상하잖아. 그래서 기준을 누구로 하기로 했다?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지금에서는 1이겠지.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니? 그걸 다른 말로 A1이라고 부르기로 했지. 됐어? 그래서 우리는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필요해. 기준이랑 규칙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어려운 말 없어? 괜찮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이걸 찾아야 돼. 이걸 찾아야 돼. 이거. 규칙을 찾아야 돼. 그걸 뭘 해야 되니까? 식으로 써야 되니까. 식으로 써야 돼. 일반항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우린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어떻게 일반항을 쓸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잘하면 얘들아 지금 하는 거 잘하면 오늘 거 수업의 90% 끝났어. 95.5%. 한 70% 끝난 거야. 가볼게. 자, 첫 번째 항에서 보면 2 커졌잖아. 근데 2가 공차지. 우리 이 2 대신에 D로 대신 쓸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D라고 써도 되지. 얘도 D고, 얘도 D고, 얘도 D야. 그지? 맞지? 그럼 이렇게 써볼게.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보면 두 번째 항은 공차가 몇 개 더해졌지? 하나 더해졌지. 다시 봐봐. 첫 번째 항은 공차 하나 더하면 누가 돼? 두 번째 항이 돼. 맞아? 우리 지울게. 숫자로 봐봐요.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더하면 돼. 맞지? 자,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보면 공차 몇 개 더해야 돼? 4개 더해야 되지. 어렵지 않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A5는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셋, 4칸 갔으니까 4D 더하면 되는 거야. 따라오니? 그럼 A12는 첫 번째 항에서 봤을 때 강우야 몇 개의 D가 더와야 돼? 10 몇 개? 11개. 괜찮지?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시작하면 몇 개의 D만큼 뒤로 가야 되니? N-1개. 괜찮아요? 이거 이해돼? 자, 조금 더 볼게. 봐봐. 그러면 A 다섯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서 출발했을 때는 몇 개의 D만큼 더 가야 되니? 3D. 뭐야? 따라오고 있어? 얘는 여기서 출발하면 하나, 둘, 셋 칸 가면 되잖아. 이거 좀 일반화 시키는 공식이 보일까 모르겠네. 17번째 항은 8번째 항에서 봤을 때는 몇 D만큼 뒤로 가면 되는 거야?
9개만큼 더 가면 되는 거지. 맞아? 이해돼? 따라하고 있어? 좀 많이 갈게. 42번째 항은 11번째 항에서 몇 D만큼 뒤로 가면 되는 거야? 31D만큼 가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10번째 항은 29번째 항에다가 몇 D만큼 가면 되는 거야? 몇 D만큼 가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9D만큼 가면 되는 거야. 맞아? 이해되지? 얘가 여기 있어서 그런 거지. 사실 저쪽으로 넘어가면 여기다가 19D 더하면 A 29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지? 자, 지금 여기까지 내가 막 썼잖아. 규칙 찾았어? 규칙으로 쓸 수 있겠어?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못 쓰겠어? 아니잖아. 내가 물어보면 대답 다 하잖아. 자, 92번째 항은 50번째 항에다가 몇 D 가면 돼? 대답 잘하네. 그럼 우리 대답할 수 있으면 규칙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규칙이 뭔지는 알겠어? 잘 표현을 못하겠어도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놈은 여기 있는 숫자랑 여기 있는 숫자랑 더해서 나온다는 거 보이지? 맞아? 그러니까 그러네.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그런 거네. 여기 있는 숫자는 여기 있는 거랑 더해서 나온 거네. 맞죠? 보통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지워도 되지? 이 등차 수열에 AN을 뭐라고 부른다고? AN을 뭐라고 부른다고? 일반항이라고 불러. 근데 그 일반항을 쓸 때 이렇게 써요. 1번.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 일반항이야. 일반항을 표현할 때 A1 더하기 n-1d 이렇게 써. 근데 이게 하나도 안 중요해. 이게 공식이 아니야. 알았지? 그냥 이런 규칙으로 가는 것 중에 기준을 첫 번째로 잡았으니까 여기를 써주는 것 뿐이야. 근데 이거 왜 선생님이 이야기하냐면,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얘기해봐 라고 하면 애들이 선행 나가거나 그러면 그냥 무조건 생각 안 하고 이 얘기만 해. 첫 번째 항 더하기 n-1d. 그건 공식이 아니라 그냥 여러 개 규칙 중에 그냥 제일 대표인 걸 이야기하는 것 뿐이야. 알았지?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쓸게. n번째 항에서는 몇 D를 더해야 돼? 얘 입장에서 보면 몇 D를 더해줘야 되는 거야? n-m D를 더해줘야 되는 거지. 얘랑 더해서 요거 나오면 된다며? 맞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네. 얘 넘어가면 n번째 항에서 n번째 항 빼면 D가 몇 개 있다? 얘네 둘 차이 나는 만큼 있겠지. 개수만큼. 됐니?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뭐야? 라고 하면 요거 이 세 가지가 머릿속에 같이 떠오르면 돼. 이건 그 중에 대표를 얘기하는 것 뿐이야. m이 1이니까 여기 1 들어간 거잖아. 알겠지? 됐어요? 그래서 등차 수열 일반항 쓰면 당연히 A1 더하기 n-1d 라고 쓰기는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머릿속에 얘네 둘 차이 나는 게 그 숫자의 d 개수만큼 차이 나는 거구나. 그게 더 먼저 이렇게 와닿아야 되는 생각이야. 알겠지?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죠? A집에서 A4 빼면 보자마자 몇 D? 6D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라고. 이건 안 어렵잖아, 그렇지? 됐니? 됐니?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봐봐. 지금 이거를 일반항 쓰면 그럼 뭐라고 쓰면 돼? 지금 요거를 일반항 쓸 거야. 지금 얘를 일반항 쓸 거야. 그럼 요거 기준으로 잡아서 한번 해볼게. 어떻게 하면 돼? 일반항은 첫 번째 항 플러스 n-1d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런데 이거 얘들아 정리 좀 해볼게요. 2n-1이야. 생각해보니까 맞지? 2n-1이니까 1, 3, 5, 7 홀수만 남은 거잖아. 그치? 그치? 자, 이제 잘 봐. 여기서 이제 좀 더 갈게요. 얘를 이렇게 썼거든? 근데 얘들아 여기가 n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어떤 숫자만 들어갈 수 있을까? n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여기 정수 들어갈 수 있을까?
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세 번째 항. 그런 거 있어? 아니 시작이 첫 번째 항이라고 부른다며? 시작을 첫째 항인데 이 앞에 항이 세 개가 있을 수가 있나? 이런 거 없지. 그지? 해서 저 n 자리에 들어가는 건 누구야? 자연수야 자연수. 그래서 여기까지 가볼게요. 2번 일반항 이렇게 썼어. 그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어떤 숫자라고? 이거 자연수야 자연수. 자 그럼 여기 다시 와봐. 얘가 자연수인데 얘들 혹시 이거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잘 봐요. 여기다 1 넣으면 저거 나오고 3, 5, 7이니까 여기다 어떤 숫자 집어넣으면 여기다 어떤 숫자가 똑같이 들어가지고 뿅 하고 답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잘 들어봐 다시. 여기다 숫자를 집어넣으면 여기 n이랑 여기 n이랑 똑같은 숫자를 뿅 집어넣어가지고 답이 나오는 거지.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함수도 그거 아니야? 여기 자리에다 누구 집어넣으면 같은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뿅 하고 답이 나오지. 이렇게 쓰면 함수지, 이렇게 쓰면 수열이지. 함수는 f라고 쓰잖아, 펑션이니까. 됐지? 따라오지? 자 그러면 얘는 봐봐. 이게 원래 fx면 몇 차 함수라고 불러? 1차 함수라고 불러. 그럼 얘는 이 x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누구예요? 함수에서 여기 x에 들어가 있는 숫자 누굴까? 맞추면 3분 끌 일찍 끝나. 시간 초과. 실수. 수직선에 나타나니까 실수잖아, 그렇지? 빨리빨리 대답해야 돼. 알면 몰랐던 거 아니잖아, 그지? 실수. 근데 지금 여기는 뭐 넣을 수 있다고? 자연수만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있잖니, 얘들아? 수열은 특히나 등차 수열은 정의역이 좀 어려운 표현이야. 자연수인 1차 함수라고 쓸게. 사실 내용이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수열을 배웠는데 이걸 모르고 지나가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 선행할 때는 그냥 대충 야 A1 플러스 N-1T로 풀면 돼 이건데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 이제 저기까지 한번 가볼게. 이거 이해되니? 정의역이 자연수인 1차 함수래. 됐어? 지금 얘들아 그럼 여기서 보이잖아. 이게 2x-1이면 f3이 얼마야? 2 곱하기 3 마이너스 a3이 얼마야? 2 곱하기 3 마이너스 똑같아. 됐지? 자 그럼 봐봐. 요 앞에 있는 2가 우리 직선에서 뭐라고 불러? 기울기라고 불러. AN에서 이 2는 어디서 나온 애야 지금? 근처에서 나온 애 아니야? 그치? 근처에서 나온 애잖아. 그래서 1차 함수인데, 자 잘 봐요. 1차 함수는 직선이지. 직선의 방정식은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해. 뭐랑 뭐? 기울기랑 지나는 점 하나 있으면 돼. 그치? 이 두 가지 정보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누가 그 역할을 해? 기울기는 누가 그 역할을 해? 홍차가 그 역할을 할 거야. 여기 2면 기울기 2짜리 직선 이렇게. 그리고 지나는 점은 뭐야? 아무 점이나 대입해서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첫 번째 항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야. 지나는 점이 얘들아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할 때 꼭 1, 몇 거기만 필요하니? 아니잖아. 이거 두 개 아니야. 되겠지? 자, 얘기가 조금 길어져서 원래 이렇게 길게 안 해도 돼. 얘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공식 빨리 써봐 해서 공식 집어넣어가지고 다 모양 찾아 이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발전이 없어. 그냥 중3 때 고등학교 선행하는 거랑 똑같아. 알겠지? 자, 조금 얘기가 길어졌거든? 문제 막상 이렇게 보면 엄청 쉬워요. 자, 한번 써볼게. 따라와봐. 7, 11, 15, 19, 23. 어떤 느낌인지 오지? 등차 수열이지? 얼마씩 커졌니? 4씩 커졌지?
따라오니? 그래도 말로 해. 말로 해야 돼. 자, 그러면 제일 처음 우리는 뭘 구할 거다? 공차 구할 거야. 공차 얼마야? 4야. 얘는 D인데 기울기 역할까지 할 거야. 머릿속에 이걸 딱 보자마자 공차 4. 4는 기울기. 이렇게 쓸 거라고. 그치?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우리는 일반항을 쓸 거예요. 일반항을 구할 거야. 이런데 일반항 구할 때 함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기울기가 공차라면 우리 직선의 방정식 쓸 때 y절편 먼저 쓰니 기울기 먼저 쓰니? 기울기 먼저 쓰지. 일반항 어떻게 쓸 거냐면 기울기 먼저 쓸 거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 뒤에는 이제 내가 지나는 점 넣으면 돼. 마치 함수 채우는 것처럼 4x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인데 이 점들을 지나는 거야. 알겠지? 얘는 어떤 점인 거야? 1,7. 얘는 2,12, 3,15, 4,19 이런 점이라고 바라보면 되는 거야. 되겠지? 됐어? 여기까지? 왜 1,7이라고? 첫 번째 항이니까 1, 정의 의사한수니까. 두 번째 항이니까 2, 세 번째 항이니까 네 번째 항이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거라고. 되겠지? 자, 그러면 요 동그라미를 채우면 일반항 끝나는 거잖아. 그치? 이건 어떤 점 넣으면 내가 넣고 싶은 거 아무거나 넣어도 돼. 여기가 1,7이야? 그럼 이거 넣을 거야. 나는 여기다 1 넣었을 때 여기다 7 나오면 돼. 그럼 여기 얼마 들어가면 돼? 3 이렇게. 됐어? 어떻게 풀지 않을 거냐면 일반항은 첫 번째 항 플러스 n-1 d 이게 요 공식이거든. 문제집에 나와 있는 게 다 이렇게 나와 있어. 첫 번째 항 플러스 n-1 d 이렇게 아무도 안 그렇게 안 써. 알았지? 문제집에만 그렇게 나와 있는 거야. 등차수의 본질은 1차 함수예요. 알겠지? 자, 그럼 다시 연습해볼게. 요거 이해됐어? 이거 예제 안 써도 돼. 연습이야. 이따가 많이 할 거야. 연습 하나 더 해볼게. 얘들아, 이거 등차수열이니? 얼마씩 더해지니? 마이너스 4가 더해지잖아. 차이가 일정하게 4 차이 나잖아. 그럼 등차수열이야. 그치?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공차가 제일 중요하다. 공차 얼마야? 얼마씩 더해지고 있어? 마이너스 4. 그걸 우리는 D, 다른 말로 기울기라고 부를 거야. 그럼 기울기 나왔으니까 일반항 쓸 거예요. 어떻게 쓴다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n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일 거야. 이거 채워서 쓰면 돼. 쉬운 숫자만. 얘 넣으면 1,92 넣어야지. 1,92 넣어야지. 그럼 여기 얼마면 돼? 96이면 되는 거지. 됐어? 자, 다시. 풀면 안 돼. 나는 이 점 말고 이 점이 이뻐갖고 넣고 싶은데 그럼 얘 몇 콤마 몇을 넣으면 돼? 4,80 넣으면 되는 거지. 따라오고 있지? 그럼 여기다가 4 넣고 여기 80 나오면 돼. 그것도 똑같이 96이잖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따라오고 있다. 하나만 더 할게. 와라! 하나만 더 할게. 자, 뭐야? 왜 이래? 하나만 더 할게. 자, 네 번째 항이 17이고요. 일곱 번째 항이 25야.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여야 돼? 이거 4,17이랑 7,25 이렇게 보이는 거야. 알겠지? 졸면 안 돼.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몇 D 커졌니? 고민할 거 아니지? 세 칸 떨어졌잖아. 3D가 커진 거야. 맞지? 숫자로는 얼마 커졌니?
8. 그럼 기울기는 얼마겠니? 3분의 8. 맞지? 자, 나는 헷갈리는데 어떻게 한다고? 점으로 보라고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똑같은 말이잖아. 3분의 8. 됐지? 자, 이제 일반항 쓰세요 하면 어떻게 쓰면 된다고? 일반항은 공차 곱하기 n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뭐 집어넣으면 되지? 저기다가 4,17 집어넣어서 4,17 집어넣어서 성립하는 너 찾으면 되는 거야. 이해되지? 이거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거 가져가다가 쓰고 있으면 욕먹어. 알았지? 그거는 선행할 때 이제 어렸을 때나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등차 수열은 무조건 1차함수처럼 바라보고 요 모양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알겠지? 자, 여기까지는 일단 한번 써보시고, 이것도 예제도 쓰는 게 좋겠지? 다 썼으면 풀 거 줄 테니까 부분 지울게요. 그거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정신 차리시고 뭐 뒤로 좀 넘기죠. 뒤에 조심히 뜨고 뒤로 좀 넘겨주세요. 자, 지금 6번에 1, 2, 3번 있거든? 거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그럼 질문하시고, 뒷페이지 6번에 1, 2, 3번 있어. 거기까지 하면 돼. 아주 쉬워. 아주 쉬워. 이거 첫 번째 1번에 그 네모칸 못 채우는 사람은 초등학교 잘 안 나온 거지, 그지? 이건 치킬 수가 없다잉. 2번 어떻게 하는 거야? 첫 번째 항은 5인데 7번째 항이 23이야. 그럼 우리는 몇 D만큼 뒤로 간 거지? 6D만큼 뒤로 간 거지? 6D만큼 뒤로 갔는데 숫자는 몇이 커졌어? 18이 커졌지. 그럼 선생님이 아까 쓴 것처럼 그렇게 쓰면 되겠지. 6D만큼 갔는데 숫자로는 18이 커졌구나. 그럼 D는 4. 이렇게 바로 가는 거야. 알겠지? 이상한 계산하지 마시고 배운 대로 가자. 쉽지? 응? 어렵지 않나요? 중간에 단 맞추지 마시고 이거는 6번에 3번까지 다 하고 나서 단 맞출게. 육 6번은 3번까지 했으면 채점해. 다음 거는 좀 이따 할 거야. 다음 거 좀 이따 할 거야. 6번 3번까지 채점해. 다 했으면
조금 헷갈리면 질문하세요. 그냥 AN 찾는 거야. AN 찾는 거야. AN. AN. 이게 무슨 뜻이야? 이런 말이 어딨어? 10이 어떻게 이걸 같아? 10 어딨어? 어? 이게 뭐라고 써? 아니 이게 뭐라고 써? 마이너스 D? 네? D가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4지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기울기가 D. N이 살아있어야지. 어떻게 N이 없어 지금 D가 살아있어. D가 마이너스 3인데 공차가 마이너스 3면 D가 마이너스 4잖아. 어떻게 쓰라고 했어? 뭔가 헷갈리고 있는 거 아니야? 무관항의 N이 얘가 X랑 똑같은 역할. 공차가 마이너스 4면 D가 마이너스 4. 그럼 어떻게 쓰라고? 마이너스 4N 여기 X가 있어야지. X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 이해되지? 무슨 말이지? D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D 대신에 숫자가 들어가고 N이 살아있는 거야. N이 X 역할이니까. 그럼 붙이고 다시 써볼게. 이해되지? 그렇게 잘 하면 돼. 하고 있어. 엥? 엥? 이거 어떻게 써야 돼? 공차 얼마야? 진짜 5. 그럼 5월 n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잖아. 근데 1 넣어서 1 나와야 되잖아. 여기다 1 넣으면 10 나오지 않나? 우리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야. 선생님이 괜히 저렇게 동그라미를 쓴 게 아니야. 5n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그치? 1 넣어서 1 나와야 되니까 이거 얼마 해야 돼? 그렇지. 이렇게. 다시. 준이가 제일 맨날 구석자리에 앉아가지고 푸는 걸 잘 볼 수가 없네. 일반항 쓰고 있는 거야? 준이? 위에는 일반 안 쓰고 계산했고 밑에는? 오케이. 알았어. 얘는 공차가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지. 그렇지. 그럼 이제 A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 A는 그렇지. 그걸 쓰고 1 들어가서 여기 이렇게 놓고 헷갈려. 더하기 1 넣어서 다 나와야 되니까 그렇지. 어렵지 않지? 할만하지? 그것만 잘하면 돼. 공차가 누구여서 몇 n 플러스 몇이다. 이것만 할 줄 알면 등차수열 그거 하면 사실 거의 다 했지.
이상하잖아. 여기서 여기 갈 때 몇 D 커졌어? 5칸 갔잖아. 5D. 힘드니? 조금 더 해도 될까? 몇 분이야? 50분이네. 자, 따자. 얘들아, 우리가 1교시에 열심히 한 거 두 줄로 쓰면 이거야. A에는 Dn 더하기 점점점인데 이 D가 공차고 얘는 자연수라서 정의역이 자연수인 1차 함수로 봐도 되고 공차 D는 기울기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얘네 둘이 몇 칸 차이 나는지 그만큼 D가 떨어져 있다. 이게 우리 1교시 내내 한 내용. 됐지? 찾다가 그래서 할게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단계 하나씩 제대로 해보자.